안녕하십니까? 네,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세법을 맡고 있는 저는 임기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100일만 미쳐라. 백미과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자 그대로 딱 100일만 미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약 3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문제들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신다 그러면 실제 시험 우리가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16문제 중에서 10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자,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신다거나 또는 공부가 이미 되셨는데 마무리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 내용만 철저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우리 100일만 미쳐라 이 백미과정은 네, 여러분들 파트별로 해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기존에 공부하셨던 우리 세법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국세, 다음은 지방세 중에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이 돼 있으니까 순서별로 진행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각 파트별로 뒤에 문제들이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 문제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만 해주신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딱 한 번 보고 끝내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시로 10번이 됐든 20번이 됐든 뭐 생각 같아서는 100번 이상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주 보시고 반복해서 봐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 테마 1, 자, 조세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자, 이 부분은 시험지에서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좀 알고는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조세의 개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나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요게 조세예요.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무슨 목적으로 부과하느냐? 경비 목적으로 부과를 하더라. 그 다음에 조세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가 됩니다. 즉 반대급부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대가성이라는 이야기죠. 조세는 대가성 없이 부과되는 거예요. 즉 내가 100만 원을 냈다고 해서 국가가 나한테 100만 원어치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국가 전반적인 내용에 쓰이는 거다. 나를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인다. 자, 세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활비입니다. 가정에 생활비가 없으면 안 되듯이 국가에도 생활비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내게 되면 강제로라도 징수할 수밖에 없고 강제로 징수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세는 무엇으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면 금전으로 징수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걷어서 저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금은 걷어서 사용하는 게 목적이죠. 소비가. 그래서 소비의 편의성을 위해서 금전으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죠. 자, 금전으로 내려면 내가 그만큼 현금 보유량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주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내거나 또는 금전으로 내더라도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서는 요 파트가 시험지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 총 5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재산세 하나밖에 없어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지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무조건 뭐만 찾으시면 돼요? 재산세만 찾으시면 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물납제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무슨 제도밖에 없다? 분할납부 제도밖에 없다. 그리고 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과 물납할 수 있는 기준금액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물납이 가능한 경우는 재산세에서 얼마 초과했을 때냐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예요. 아셨죠? 대신 분할납부는 25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1,000만 원 초과인데 전부 다 지금 기준이 초과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금액을 넘어서야 돼, 안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되겠죠.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자, 분할납부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3개월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3개월이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는 2개월이에요. 기간이. 그래서 362를 정확히 기억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소득세 쪽만 정확히 외우세요. 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 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숫자 세세요. 재산세 3글자니까 3개월. 종합부동산세 6글자니까 6개월. 자, 추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문제라도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요 내용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기준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분할납부 같은 경우는 요 기준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몇 배를 따지느냐면 2배를 따질 거예요. 그래서 요 2배를 넘지 않았다. 그러면 요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할납부할 수 있고 만약에 이 2배를 넘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의 50%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라는 것. 네, 여기까지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조세를 분류를 해볼 건데 자,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를 하면은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라 그래요. 그 중에서 우리 국세가 13개가 있고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그래서 총 24개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5개밖에 안 되고 그 5개는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가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고 소득세는 국세예요. 그러니까 순서별로 가시면 돼요. 순서별로. 자, 그리고 국세는 관할 관청이 어디냐? 세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는 뭔만 담당한다? 국세만 담당한다. 대신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에서 징수를 하는데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하는데 취득세는 앞자만 따서 특광도,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세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단체인 시군구가 있더라.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위에 3개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취득세. 위에 3개가. 그 다음에 밑에 3개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느냐면 재산세.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 다음에 맨 뒤에 거 2개 연결하세요. 맨 뒤에 거 2개 연결한 게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느냐면 도와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몇 번 적어보세요. 특광도, 시군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지하는 건물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가느냐? 서울시에서. 등록면허세는 강남구청에서, 재산세도 강남구청에서 가져간다. 그냥 표시를 하시게 되면 답은 그냥 떨어져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서 다시 구분을 하는데 자, 시험지에서 이 부분은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과세표준을 적용을 할 때 물건별로 적용하면 물세고 사람별로 적용하면 인세라고 하죠. 네, 그 중에서 지방세는 다 물세가 원칙이고 자, 국세랑 지방세랑 나누셔야 돼요.
그중에 지방세는 전부 다 물세 구조입니다. 즉 물건별로 계산합니다. 그에 반해서 국세는 전부 다 인세입니다. 즉 인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개별과세라 그래요. 개별과세, 물건별 과세 표준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재작년 학기론 시험지에서도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시험지에 많이 나왔었죠. 특히 요 보유세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시험지에 잘 내죠. 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뭐 별로 계산하느냐면 물건별로.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뭐 별로 계산한다? 인별로. 즉 사람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당신이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되죠. 자, 지방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 지자체에서. 그런데 이 물건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합치게 되면은 다시 이걸 지역별로 다시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불편하니까 그냥 물건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있는 지자체에다가 부과를 하면 돼요. 하지만은 국세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누구 거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도록 돼 있죠.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 전부 다 세율 적용할 때 다 비례세입니다. 국세는 전부 다 누진세입니다. 국세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기본 타이틀이 돼야 돼요. 지방세는 물세고 비례세, 국세는 인세고 누진세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존재를 하느냐? 예외적으로 지방세 중에서 유일하게 재산세만 물세 외에 무슨 구조를 동시에 취하고 있어요? 인세 구조를 동시에 취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요?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모두 합한 금액에다가 세율을 적용을 하도록 돼 있죠.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세 외에 무슨 구조가 하나 더 나와요? 누진 구조가 하나 더 나오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누진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토지하고 주택에서 나와요. 그래서 토지는 3단계 누진세, 주택은 4단계 누진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전부 다 누진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비례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예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우리 비례세 나오는 경우. 그렇죠. 법인 소유 주택에 한해서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는 비례세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원래 6에서 45% 누진세가 원칙이에요. 근데 1년 미만 보유했거나 2년 미만 보유했으면은 그 물건에 따라서 40%나 50%나 60%나 70%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즉 뭐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비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비례세 구조는 전체적으로 다 나와요. 대신 누진 구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재산세부터 나오더라.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누진 구조가 있다 없다? 없다. 네,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없는 제도가 일단 물납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진세 구조가 아예 없습니다. 네, 잘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 활동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활동 과정 속에서. 그래서 취득 단계다, 보유 단계다, 양도 단계다. 각각의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가 뭐냐? 우리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대표적으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일단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지만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세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과되죠.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부과되니까 지방교육세가 보유 단계에서도 나올 수가 있죠. 네. 반대로 소득세가 있어요. 소득세. 자, 요 소득세는 당연히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취득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돈을 벌지는 않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임대를 내거나 또는 처분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취득 단계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물론 그 소득세 앞에 양도자가 들어가면은 얘는 양도 단계에서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임대라고 보시면 되고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글자 그대로 양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할게요. 단순하게. 자, 우리가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돈을 먼저 벌어야 돼요? 그죠? 공부한 다음에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맞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앞에 2개, 돈 벌어오는 게 뒤에 2개.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문제라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건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농부라고 외우세요.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인지세가 있습니다. 자, 요 인지세는 글자 그대로 수입인지를 말하는데 이건 어디에만 붙느냐면은 매매계약세에만 붙어요. 매매계약세만. 그러다 보니까 매매계약세면은 매도자용이 있고 매수자용이 있죠. 그러니까 취득하고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보유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와요. 네. 자, 우리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은 일단 1번부터 보죠. 자, 25회 때 기출됐던 문제인데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걸 찾아라 이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뭘 찾으라는 이야기냐면 둘 다 가능한 걸 찾으라는 이야기죠. 물납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분할납부가 되는 것 중에 일부가 물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이만큼이 분할납부가 된다. 이만큼이. 그 중에 일부가 물납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둘 다 중복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뭘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물납 찾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국세, 지방세 통틀어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산세하고 상속세거든요. 근데 상속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시고 그러면 재산세 하나만 찾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소득세니까 안 되죠.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니까 안 되고 세 번째는 취득세니까 안 되고 네 번째는 재산세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지역자원시설세니까 안 되고 그러면 답은 니을 번 이거 하나뿐이죠. 네. 자, 참고로 자, 우리 소득세는 물납은 안 돼요. 근데 분할납부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은 안 됩니다. 분할납부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취득세는요, 물납도 안 되고 분할납부도 안 됩니다. 재산세라고 돼 있는데 자, 재산세는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죠. 참고로 여기에 도시지역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재산세라는 단어 뒤에 도시지역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재산세라고 같이 보시고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은 안 됩니다.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분할납부가 되는 것을 찾아라 라고 물어봤으면 4개가 나와야죠. 취득세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니까. 네. 대신 물납이 가능한 것은 니을번 하나뿐이죠. 자, 두 번째 26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 자,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볼게요. 자, 제가 아까 특별시에 광역시, 도, 시, 군, 구 이렇게 적어놓고 위에 3개가 취득세, 밑에 3개가 재산세, 맨 뒤에 거 2개가 등록면허세. 자, 이래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분명히 특별시를 물어봤어요. 이해를. 근데 그게 아닌 것 찾으래요. 그러면 일단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특별시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문제 중에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둘 중에 하나라도 나와 있으면 그게 답이고,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 그냥 찍으셔야 돼요. 일단 무슨 세금은 아닌 거예요. 취득세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죠? 취득세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민세나 지방소비세나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른 척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안 배우는 내용이 시험지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근데 그게 답이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안에가 등록면허세도 없더라. 그러면은 그냥 찍으셔야 돼요. 대신 2번은 찍으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재산세는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 형태 문제가 나오면서 짝 맞추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셔야 되느냐면 버릴 것부터 찾는 게 상책이에요. 자, 분명히 취득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세금 모두 물어봤어요. 왜 제가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느냐면 만약에 문제가 국세만 찾아라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방세만 찾아라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두 다 찾아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국세만 찾아라 그러면 지방세는 버리고 가셔야 돼요. 지방세만 찾아라 그러면 국세는 버리고 가셔야 되고, 지금은 그냥 세금이라 그랬으니까 다 찾으라는 거죠. 그죠? 자, 그것도 취득 단계입니다. 그러면 기업번의 재산세는 취득 단계가 아니죠. 그러면 일단 기업번 들어가 있는 거 버리고 가볼게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4번하고 5번밖에 없죠. 그럼 찍어둬요. 4번, 5번 중에 찍어야죠. 우리가 문제에서 답을 찍더라도 만약에 풀지를 못해서 찍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찍어서는 안 될 지문들이 있거든요. 자, 1, 2, 3번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4번, 5번의 공통점이 뭐냐? 니은하고 미읍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니은하고 디귿 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니은 농부네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는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다 나올 수 있죠. 그럼 니은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4번이겠죠. 아시겠죠? 문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참고로 재산세는요. 취득 단계에서는 안 되고 보유 단계에서는 되고 양도 단계에서도 안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요. 취득, 보유, 양도 다 되죠. 종합부동산세도 취득 단계 안 되고 보유 단계에서만 나올 수 있죠. 양도 단계에서 안 되고요. 지방교육세는요. 취득하고 보유 단계에서는 다 나올 수 있지만 양도 단계에서는 안 나오죠. 인지세는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는 안 되죠.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게요. 역시 4번 문제도 보시면 뭘 찾으라고 지금 되어 있느냐면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아, 국세, 지방세 다 찾아야 되는구나.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짝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개수 찾는 문제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그냥 푸셔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부지런하다. 다 나온다. 지방교육세는 자, 공부부터 하자. 그러면 앞에 두 개. 자, 다 나올 수 있고, 지방교육세는 공부부터 하자. 교육이니까 공부하고 나서 돈 벌자. 그러면 공부는 앞에 두 개. 돈 버는 게 뒤에 두 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죠? 소득세니까 뒤에 두 개.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여러분들 그냥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나오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산세처럼 푸시면 돼요. 재산세처럼. 그러니까 보유 단계죠. 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보유 단계를 물어봤으니까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다 들어가죠.
만약에 취득 단계라고 물어봤으면 2개라고 하셔야 되고 양도 단계라고 하셔도 2개라고 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조세의 용어 문제가 있는데, 용어 문제도 가끔 시험지에 출제가 되거든요. 네, 좀 보실게요. 첫 번째는 표준세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표준세율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지방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는 세율이에요?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하죠. 그래서 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해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즉, 뭐 할 수 있느냐?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감할 수 있는 세율. 이때 가감률은 몇 프로예요? 50%죠.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자,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즉, 통상적으로 적용해야 될 세율이지만 이걸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이걸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표준세율이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 유상은 4%입니다. 하지만은 필요에 의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적용을 해서 최대 몇 프로에서 6%에서 최소 4%까지 최소 2%까지 절반을 깎아야 되니까 이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통상적으로 적용해야 될 세율이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도 있다. 요걸 표준세율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요 두 단어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문제와 납세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딱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무슨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느냐면 요 특별징수, 요 단어 징수할 사람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이야기예요. 이 사람을. 네. 그래서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면 납세자, 징수 의무자를 제외하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납세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납세자를 물어봤을 때는 일단 이 사람은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리고 누구까지 들어가야 돼요?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납세 의무자를 설명할 때는요. 징수 의무자를 뭐 한다고 하셔야 돼요? 제외한다고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있고 회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요.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 급여 소득은 누구 거예요? 근로자 거죠. 그러면 근로자가 자기가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 소득세 내야죠? 자, 누구 돈으로 내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내죠. 이렇게 자기 돈으로 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납세 의무자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급여를 주고 나중에 세금을 내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 생활비에 다 쓰고 돈 없어. 못 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징수권자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강제로 뺏으러 가자니 물론 강제로 뺏을 수는 있는데 가자니 생활이 되게 어려워 보이고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를 만들기 싫어서 회사에게 협박을 하죠. 너 급여 주기 전에 일부분의 세금을 미리 네가 떼서 대신 내. 자, 이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하는 징수를 무슨 징수라고 하느냐면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방세에서는 얘를 특별 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람도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특별징수라는 말이 있어요. 자, 특별징수하고 보통징수하고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특별징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수 방법 중에서 특별히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무슨 징수라 그래요? 특별징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랑 같이 구분해야 될 게 바로 8번에 나와 있는 보통징수죠. 자, 똑같이 징수하는 방법인데 얘는 일반적인 징수 방식이죠? 일반적인. 요때 보통징수가 나오려면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 그래서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 다음에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하는 것을 무슨 징수? 특별징수. 요 두 가지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 제2차 납세무자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냥 2차 납세무자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연대 납세무하고는 좀 차이가 달라요. 연대 납세무는 원래 납세무자가 있는데 그 납세무자랑 같이 책임을 지는 사람을 연대 납세무라 그래요. 근데 2차 납세무는 글자 그대로 2차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납세무자가 있어요. 본래의 납세무자라고 하는데 이 납세무자가 체납을 했을 때 이 사람 명의의 재산을 다 털어요.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도 부족액이 발생을 해요. 그때 가서 책임지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2차 납세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차 납세무는 1차 납세무자한테 체납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액이 발생할 때만 납세무를 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느냐면 그 납세자가 납세무를 이행할 수 없다. 즉, 더 이상 이 사람의 재산이 없다. 그때 가서 납세무가 있는 자. 이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연대 납세무는 그냥 동일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는 무슨 납세무라고 하고 연대 납세무라고 하고 동일하게. 그 다음에 보증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증인은 납부만을 보증하는 거예요. 납부. 신고까지 보증하는 게 아니고 돈만 보증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가산세는 글자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문제가 나오면 다른 단어 다 필요 없어요. 이 한 단어만 나오면 돼요. 의무. 그 다음에 우리 징수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징수금은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징수금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징수금의 징수 순서가 있어요. 징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1순위가 체납처분비예요. 매각 비용이죠. 그 다음에 2순위가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가산세입니다. 네. 순서는 대신 가산세는 그 지방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금이라는 용어 문제가 나올 때는 가산세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요. 요 지방세 안에 요 가산세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징수를 할 때는 가산세를 분리해서 지방세 먼저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를 나중에 징수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라는 말이 있는데 체납처분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압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느냐면 매각까지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요. 만약에. 그러면 해당 관할관청에서는 다시 어떻게 할까요?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요.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내요. 그래도 안 내면 압류를 해요. 그래서 운반할 수 있는 것들은 운반을 하고 운반을 했으면 창고 등을 빌려서 보관을 합니다. 물론 운반이 불가능한 것들은 그냥 등기를 통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마지막 가서 매각을 해요. 자, 이때 요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을 통해서 나온 돈에서 거둘 수 있는 돈을 뭐라고 하느냐면 징수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일단 세금을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이거 하나 발생했죠? 그 다음에 납부기한까지 안 냈으니까 이때부터 가산세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압류부터는 출장비가 발생을 합니다. 요때부터는 압류 전까지는 종이만 보내는 거고 압류부터는 출장비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는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가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이 매각 금액에서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징수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징수금은 체납처분비와 이 두 개를 묶어서 지방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가산세는 본세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하지만은 징수금을 징수할 때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매각 비용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원금에 해당하는 세금이 2순위고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3순위가 되죠. 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는 고지서 등을 발송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고지서 등을 발송하는 비용은 체납처분비에 안 들어가고 직접 나가서 처분할 때 들어가는 비용. 무슨 비용부터 들어가요? 압류부터 들어가요. 네. 요 그림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하고 관련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일단 3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지방세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자, 1번 보통징수라고 나왔습니다. 보통. 그러면 무슨 글자 보여야 돼요? 그렇죠. 고지서라는 글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쭉 봤더니 고지서라는 글자가 한마디도 안 나오네요. 틀린 문장이죠. 답은 1번이겠죠. 참고로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한다. 이건 보통 징수가 아니라 무슨 징수? 특별 징수. 네. 자,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맞고, 3번에 공무원이란 공무원을 말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공무원이지 뭐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납세자를 물어봤습니다. 자, 납세자를 물어봤으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까지 들어가야죠. 만약에 납세 의무자를 물어봤으면은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라고 하셔야 되고, 5번에 징수금을 물어봤으니까 지방세와 체납처분비까지 나와야죠. 순서를 물어봤으면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세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34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연대납세무에 대한 규정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세금,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통틀어서 연대납세무에 관한 규정은 취득세에서 상속하고 과점주지에서 나오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서만 나와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서 연대납세무가 나온다거나 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연대납세무가 나온다? 다 틀린 문장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국세 또는 지방세의 연대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1번 보니까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느냐면 공유물에 관계되는 재산에 대해서 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유물. 여러분들 공유물은 공동명의거든요. 공유물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냐 없냐 물어보게 되면은 원래 연대납세무가 없어요. 공유물도 누가 내느냐면 각자 내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연대납세무를 진다 그러시면 안 돼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연대해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산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지분권자예요. 각 지분별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대서 책임지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은 공동소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요. 자, 공유재산에서 소득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공동명의 아파트를 임대를 냈어요. 그러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될까?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무를 지느냐? 공동사업자가 아니에요.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그것도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면 안 되고 누가 납세무를 지느냐면 각 사업자별로 납세무를 져요. 각 사업자별로. 자,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다 같은 이야기예요. 1, 2, 3번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또는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 상관없다. 네 몫은 네가 내, 내 몫은 내가 낼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굉장히 깔끔해요. 세법에서는 어지간하면은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안 둡니다. 왜냐하면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두게 되면은 실제로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는 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연대납세의무를 주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공동사업을 하든 상관없어. 결국에는 각자 내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업자별로 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2번 같은 경우도 공동소유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죠? 이것도 누가 내느냐면 각자 납세무를 집니다. 각자.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요게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쉼표나 마침표가 있으면 문장 끊어놓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 봤더니 취득한 곳으로 본대요. 취득한 곳으로. 그래서 무슨 납세무를 지느냐? 취득세 납세무를 진대요. 아, 이 문제는 취득세 문제구나. 근데 보니까 무슨 문제예요? 상속이에요. 상속은 누가 납세무자? 각자. 상속은 무조건 각자죠? 문제는 이게 공동상속이다. 이때 한해서만 무슨 납세무를 지느냐면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를 져요.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 왜 취득세를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만들어 놨느냐면 상속은 언제가 취득이냐면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입니다. 즉 이분께서 사망한 날이 취득일인데 사망한 날에 누가 상속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취득세에서는. 그러다 보니 당신도 취득했고 당신도 취득했고 당신도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각자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상속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당신 거고 당신 거 아닙니까?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니까 같이 와서 책임지세요. 라고 해서 무슨 납세무를 지는 거예요? 연대납세무를 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연대납세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대요.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면은 납세무는 어떻게 돼요? 소멸을 하죠. 문제는 이게 무슨 납세무예요? 연대납세무죠. 연대납세무는 동일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관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연대납세무자의 납세무는 소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자, 갑이라는 분하고 을이라는 분이 연대에서 책임을 지는데 이 사람의 납세무가 소멸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동일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납세무도 뭐가 돼야 돼요? 같이 소멸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다른 연대 납세무자의 납세무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틀린 거죠.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34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솔직히 이 문제를 풀어낼 때 1번, 2번, 3번, 5번까지는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4번은 취득세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상속은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다? 상속인 각자. 그리고 공동상속일 때는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요 내용. 그리고 2번, 3번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2번, 3번은 그 소득세예요. 둘 다 소득세거든요. 그때 소득세는 부인규정,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제외하고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연대납세무가 없어요.
소득세는요. 네. 반드시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우리 공무원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죠.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연대납세무자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보니까 납세자가 납세물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납세물을 져라? 이건 연대납세무가 아니죠. 2차 납세무자죠. 그러니까 본래의 납세무자가 납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타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이 사람을 2차 납세무자라 그래요. 2차 납세무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표준세율이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표준세율이란 무엇을 이야기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봤더니 가감해서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는 것 같죠? 근데 뭐가 틀렸느냐면 해야 할 세율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세율이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걸 촬영하는 이 시점이 여러분들 지금 한 4월 정도 지금 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산불이었죠. 네, 굉장히 인명피해도 좀 많았었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좀 많았었는데 자 만약에 뭐 재산상 손실을 산불로 인해서 재산상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집을 짓거나 해야 되겠죠? 그럼 집을 다시 짓게 되면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근데 이분들한테 원래 적용해야 될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는요. 이번 우리 지역에서 다시 주택이나 건물 등을 새로 지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저희들이 최대한 낮게 부과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지자체 재량인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에 보시면은 납세 의무자를 물어봤네요. 뭔만 확인하자? 징수.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면 안 되죠. 징수자를 제외한다. 네. 그럼 맞는 이야기죠. 자, 4번에 봤더니 체납처분비를 물어봤네요. 자, 체납처분비는 어디서부터 출발? 압류부터 출발. 근데 보니까 압류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 있네요. 틀렸죠. 압류부터 출발을 해서 압류에서 자, 운반할 것은 운반을 하고 운반을 했으면 창고 등을 빌리고 그래도 안 내면 매각까지 들어가는 이 절차를 우리는 체납처분비라고 한다. 그 다음에 5번에 징수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징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두어 드리는 걸 말해요. 거두어 드리는 걸. 징수는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한다. 걷는 걸 말하는 거죠. 대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납세무자에게 부담을 시킨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부가 나왔죠. 이건 부과라 그래요. 부과. 그러니까 먼저 세금을 거두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돼요? 얼마를 거둬야 될지를 알아야 되죠. 그 얼마를 정하는 게 부과. 당신한테는 세금이 얼마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돈을 거둘 거야. 그걸 징수. 그래야 되잖아요. 자, 회비 내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회비를 내줘요? 아니죠. 그럼 물어보죠. 얼만데? 그러면 얼마라고 합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얼마라고 합시다. 이게 부과.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가 정해졌으니 그걸 내십시오. 이게 징수. 그래서 항상 절차는 먼저 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렇죠. 절차는 항상 부과가 먼저 된 다음에 징수가 들어가는 거죠. 부과가 먼저 된 다음에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부과 징수라고 하고 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 요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용어 들어보셨죠? 그 용어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갈게요.